나는 그날 부모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언니를 맡기려면 나한테서 완전히 손 떼세요. 영원히. 그 말에 어머니의 손이 떨리며 찻잔을 떨어뜨렸고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노려봤지만 나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그 조건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쌓인 원한의 폭발이었다. 내 이름은 지은이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터로 일하는 평범한 28살 여성. 하지만 내 인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언니, 지현 언니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앓았다. 부모님은 언니를 위해 모든 걸 바쳤고 나는 그 그림자 속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 언니의 재활 치료비 때문에 우리 가족은 매번 빚더미에 앉았고 나는 새 옷 한 벌 사는 것도 죄책감으로 느껴야 했다. 지은아, 언니가 아프니까 내가 참아야 해. 그 말이 내 귀에 박혀서 나는 늘 참았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할 때도,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놀 수 없을 때도. 그런데 최근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졌다. 아버지는 고혈압으로 쓰러지기 일쑤였고 어머니는 관절염으로 언니를 돌보는 게 버거워졌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불렀다. 지은아, 이제 내가 언니의 후견인이 돼야 해. 우리가 더 이상 못하니까. 그 말은 나에게 폭탄이었다. 내가 왜 그 짐을 떠안아야 하지? 언니를 미워하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동정했다. 하지만 부모님의 그 선택이 나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그 태도가 증오스러웠다. 그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나는 조건을 내걸었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언니를 맡는 대신 부모님은 제 인생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결혼, 직장, 아무것도. 그리고 유산도 언니 몫으로 다 주세요. 저는 한 푼도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지은아, 어떻게 그런 말을. 우리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행복. 웃기지도 않았다. 부모님은 항상 언니만 생각했다. 내가 대학 갈 때도 언니의 수술비 때문에 장학금을 포기해야 했고 취업 후에도 매달 돈을 보내야 했다. 이제 와서 후견인. 그건 나를 영원히 묶는 사슬이었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서 그 일을 곱씹었다. 동료 수진이가 물었다. 지은아,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가족 일이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끌어올랐다. 언니를 돌보는 건 괜찮아. 하지만 왜 나만? 왜 부모님은 나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못하나? 그날 밤 언니를 보러 병원에 갔다. 언니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며 웃었다. 지은아, 왔어. 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고독이 느껴졌다. 나는 언니의 손을 잡았다. 언니,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돌볼게요.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부모님에 대한 복수가 숨어 있었다. 며칠 후 부모님은 내 조건을 받아들였다.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후회가 스쳤다. 나는 즉시 언니를 내 아파트로 데려왔다. 서울의 작은 원룸. 하지만 언니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재활치료사를 고용하고 일상을 재정비했다. 처음엔 힘들었다. 언니의 일상은 예측 불가능했다. 밤에 갑자기 발작이 오거나 식사를 거부할 때면 나도 지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과정에서 언니와 가까워졌다. 언니는 나에게 털어놨다. 지은아, 미안해. 나 때문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언니. 이건 부모님 탓이야.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부모님의 변호사가 찾아왔다. 유언장 때문에 왔습니다. 부모님께서 지현 씨 몫으로 모든 재산을 넘기셨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은 씨가 후견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해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부모님은 여전히 나를 통제하려 했다. 나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 방식대로 할게요. 그날부터 나는 언니의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돌보는 게 아니라 언니가 독립할 수 있게 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언니의 취미를 찾아줬다. 언니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서툴지만 그 안에 언니의 감정이 스며들었다. 회사 생활도 변했다. 후견인 역할 때문에 출근이 늦어지곤 했지만 상사는 이해해줬다. 지은 씨, 가족이 우선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부모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했는데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다. 밤마다 독백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언니를 사랑하지만 내 자유는 어디 갔어? 그 감정이 쌓이다 보니 부모님에게 연락이 왔을 때 폭발했다. 지은아, 언니 어때?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아. 그리고 한 달 후 언니의 상태가 악화됐다. 발작이 잦아지며 입원이 필요했다. 병원비가 어마어마했다. 부모님의 유산이 있었지만 나는 일부러 그 돈을 쓰지 않았다. 대신 내 저축을 털었다. 왜? 복수였다. 부모님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나 없이도 언니를 돌볼 수 있다는 걸.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언니가 병상에서 속삭였다. 지은아, 고마워. 하지만 부모님도 그리워.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언니는 가족의 일부였다.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입원실에서 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노라니 과거가 스멀스멀 떠올랐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언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승진을 거부하며 야근을 피했고,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언니를 돌봤다. 나는 그 틈에서 홀로 자랐다. 학교 숙제는 스스로 했고, 아플 때도 혼자 약을 먹었다. 지은아, 언니가 더 아프니까 그 말이 내 인생의 주문이었다. 퇴원 후 언니와의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나는 언니를 위한 일정을 세웠다. 아침 재활, 오후 그림 수업, 저녁 산책. 언니의 미소가 늘었다. 지은아, 너 덕분에 행복해. 하지만 그 행복 뒤에는 내 피로가 쌓였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쌓였고 수면 시간이 줄었다. 동료들이 걱정했다. 지은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나는 웃었다. 괜찮아. 이게 내 선택이야. 그런데 부모님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다. 어머니가 몰래 찾아왔다. 지은아, 언니 좀 봐도 돼.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조건 기억하세요? 손 떼세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어? 우리는 내가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래요. 부모님 때문에 그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후련했다. 드디어 나를 주장하는 기분이었다. 언니와의 대화가 깊어졌다. 언니는 과거를 털어놨다.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미안해. 나는 울컥했다. 아니야, 언니. 부모님이 잘못한 거야. 나를 희생시켰어. 언니가 고개를 저었다. 부모님도 나름대로 노력했어. 너를 사랑했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짓누른 거 아닌가? 밤에 혼자 생각했다. 언니 말이 맞을까? 내가 너무 과했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해외 출장 기회였다. 하지만 언니 때문에 포기해야 했다. 상사가 물었다. 지은 씨, 왜 안 가? 가족 사정 때문에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왜 나만 포기해야 해?
그날 밤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나 출장 가고 싶어. 하지만 언니가 웃었다. 가봐.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언니는 나보다 강했다. 출장을 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았다. 출발 전날 언니를 요양시설에 맡겼다. 언니, 곧 돌아올게.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니 자유가 느껴졌다. 서울을 벗어나는 게 이렇게 기쁠 줄이야. 출장에서 만난 외국 동료들과의 대화가 신선했다. 가족이 중요하지만 내 인생도 중요해. 그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귀국 후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렸다. 언니가 요양시설에서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이었지만 부모님이 이미 와 있었다. 아버지가 나를 노려봤다. 내가 출장 간 사이에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화가 났다. 어떻게 알았어요? 조건 어기셨어요.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시설에서 연락 왔어. 우리는 그냥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부모님은 여전히 감시하고 있었다. 언니를 데려오며 나는 부모님과 대면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언니는 제 거예요. 아버지가 소리쳤다. 언니는 가족이야. 내가 무슨 권리로?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권리. 부모님이 주신 거잖아요. 후견인으로 이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언니가 중재했다. 그만해. 모두 우하지만 그 싸움은 시작이었다. 부모님은 법적으로 도전하려 했고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이건 전쟁이에요. 밤마다 독백했다. 왜 이렇게 됐지? 복수를 원했는데 왜 더 아파? 언니의 상태가 안정되자 나는 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언니, 부모님 용서할 수 있어. 언니가 고개를 저었다. 이미 용서했어. 하지만 너는 그 질문에 나는 멈칫했다. 용서. 그게 가능할까? 전쟁이 시작됐다. 부모님은 후견인 변경 소송을 제기했다. 지은이가 무책임해. 출장 중 사고가 났잖아. 의 변호사가 말했다. 증거가 약해요. 하지만 가족 분쟁이라 복잡할 수 있어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후견인 문제가 아니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었다. 법정에서 부모님을 마주쳤다. 어머니의 눈빛이 애처로웠지만 나는 무시했다. 판사가 물었다. 왜 부모님을 배제하려 하시나요? 나는 대답했다. 그분들은 제 인생을 희생시켰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아버지가 반박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살았어.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언니가 증인으로 나섰다. 지은이가 나를 잘 돌봐요. 부모님, 그만하세요. 그 말에 모두가 충격받았다. 언니의 선택이었다. 소송 중 나는 언니의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다. 회사에서는 휴가를 냈고 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언니의 그림이 점점 좋아졌다. 지은아, 이 그림 내게 줄게. 그림 속에는 우리 자매가 손잡고 서 있었다. 그걸 보니 눈물이 났다. 언니, 너 때문에 버티는 거야? 소송이 길어지자 스트레스가 쌓였다. 밤에 악몽을 꿨다. 부모님이 언니를 데려가는 꿈 쉽게어나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친구 수진이가 위로했다. 지은아, 내가 강해. 하지만 용서하는 게 어때? 용서?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판결날, 판사는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후견인은 지은 씨로 유지. 하지만 가족 화해를 권고합니다. 부모님은 패배한 얼굴로 나갔다. 나는 승리했지만 공허했다. 언니가 말했다. 지은아, 이제 끝났어. 아니,
시작이야. 그 후 나는 언니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언니를 위한 사회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내 직장도 안정됐다. 하지만 부모님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크리스마스에 어머니가 카드를 보냈다. 지은아, 미안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렸다. 언니의 건강이 호전됐다. 재활 덕에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됐다. 지은아, 봐. 언니의 첫걸음에 나는 울었다. 그 순간 부모님을 떠올렸다. 이걸 공유하고 싶어 하지만 자존심이 막았다. 그러다 언니가 병에 걸렸다. 감기였지만 합병증이 왔다. 병원에서 언니가 속삭였다. 부모님 불러줘.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연락했다. 부모님이 달려왔다. 지현아, 언니의 손을 잡는 어머니의 모습에 내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가 나에게 말했다. 고마워, 지은아.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퇴원 후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한 번만 만나요. 부모님은 왔다. 어색한 분위기 속 나는 털어놨다.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해하려 해요. 어머니가 울며 안아줬다. 우리 잘못이었어. 그날 화해의 싹이 텄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여전히 거리가 있었다. 나는 언니와 함께 살며 내 인생을 찾았다. 회사에서 승진했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밤에 독백했다. 이게 진짜 자유야. 화해 후 가족 관계가 서서히 회복됐다. 부모님은 가끔 방문했고 언니는 그걸 반겼다. 지은아, 부모님 오시면 좋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용서했지만 잊진 않았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상사가 칭찬했다. 지은 씨, 내 덕분이야. 그 성공이 내게 자신감을 줬다.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나 이제 독립할 수 있어. 언니가 웃었다. 너는 이미 강해. 그런데 부모님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아버지가 입원했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도와줄 수 있니?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언니가 말했다. 가봐. 가족이잖아. 병원에서 아버지를 보니 늙은 모습이 안쓰러웠다. 아빠, 괜찮아요. 아버지가 손을 잡았다. 지은아, 미안해. 내 인생을. 그 입원이 계기가 됐다. 나는 부모님을 돌보기로 했다. 하지만 내 방식으로. 이제 제가 주도할게요. 부모님은 받아들였다. 언니와 함께 부모님 집으로 이사했다. 내 식구가 다시 모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일상 속에서 감정이 드러났다. 어머니와 요리를 하며 과거를 이야기했다. 엄마, 왜 언니만 챙기셨어요? 어머니가 한숨 쉬었다. 내가 강할 줄 알았어. 미안해. 그 말에 이해가 갔다. 부모님도 나름의 고통이었다. 언니의 그림 전시회가 열렸다. 지현 개인전 부모님이 왔다. 언니의 작품을 보며 눈물 흘렸다. 우리 딸, 잘했어. 그 순간 가족의 유대가 느껴졌다. 나는 독백했다. 이게 진짜 가족인가? 하지만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돈 문제로 다퉜다. 유산은 언니 거예요. 아버지가 말했다. 너도 바닥. 나는 거부했다. 필요 없어요. 제 힘으로 살게요. 그 선택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새로운 로맨스가 시작됐다. 회사 동료 민준이 고백했다. 지은아, 좋아해. 나는 망설였다. 가족 때문에. 하지만 언니가 응원했다. 가봐. 행복해져. 데이트를 시작했다. 민주는 이해심 많았다. 내 가족, 소중하네.
부모님의 퇴원 후 가족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모두가 웃었다. 언니가 말했다. 이게 꿈 같아. 그 여행에서 화해가 깊어졌다. 밤에 부모님과 대화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 말에 부모님이 울었다. 집으로 돌아와 일상이 안정됐다. 나는 승진했고 언니는 독립생활을 준비했다. 지은아,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비밀이 드러났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지은이를 희생시킨 게 후회돼. 하지만 지현이를 포기할 수 없었어. 그걸 읽으며 울었다. 부모님의 고통을 알았다. 비밀을 알게 된 후 나는 부모님과 마주 앉았다.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내가 더 아플까 봐. 그 대화로 모든 게 풀렸다. 이제부터 솔직해지자. 가족이 더 가까워졌다. 언니의 독립이 현실화됐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지은아, 고마워. 나는 빈 둥지를 느꼈다. 하지만 자유였다. 민준과의 관계가 깊어졌다. 결혼할까? 그의 제안에 웃었다. 생각해볼게. 부모님과 자주 만났다. 지은아, 내가 자랑스러워. 그 말이 따뜻했다. 회사에서 성공을 거듭했다. 지은 씨, 리더십이 좋아. 온의 인생이 꽃피기 시작했다. 하지만 언니의 건강이 다시 흔들렸다. 제발. 병원에서 가족이 모였다. 지현아, 버텨. 언니가 웃었다. 걱정 마. 언아 강해. 그 위기 속에서 가족의 사랑이 확인됐다. 퇴원 후 언니는 회복했다. 이번에 깨달았어. 가족이 소중해. 우리는 더 자주 모였다. 크리스마스 파티, 생일, 웃음이 넘쳤다. 민준과 결혼을 결정했다. 부모님, 축복해주세요. 부모님이 기뻐했다. 우리 딸, 행복해. 결혼식에서 언니가 축하했다. 지은아, 내 차례야. 신혼생활이 시작됐다. 하지만 가족을 잊지 않았다. 주말에 방문했다. 언니, 어때? 언니가 웃었다. 좋아. 너 덕분에. 시간이 흘렀다. 아이가 태어났다. 할아버지, 할머니 보세요. 부모님이 눈물 흘렸다. 우리 손자 언니가 이모 역할을 했다. 가족의 고리가 완성됐다. 밤에 독백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됐어. 조건은 복수가 아니었어. 성장의 시작이었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민준아, 봐. 우리 아들 민준이 웃었다. 내가 있어서 가능했어. 가족이 모인 날 부모님은 감격했다. 지은아, 내가 우리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나는 대답했다. 용서가 아니라 이해해요. 언니는 완전히 독립했다. 자신의 직장을 찾고 연애도 시작했다. 지은아, 나도 행복해. 그 모습이 뿌듯했다. 우리는 자매로서 더 강해졌다. 회사에서 CEO가 됐다. 지은 씨, 내 경험이 특별해. 과거의 고난이 힘됐다. 인터뷰에서 말했다. 가족이 제 원동력이에요. 부모님의 노후를 돌봤다. 아빠, 엄마, 이제 쉬세요. 그들은 평안했다. 내 덕분에. 마지막으로 가족 앨범을 만들었다. 사진 속에 우리의 여정이 담겼다. 상처, 화해, 사랑. 언니가 말했다. 이게 우리 이야기야.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조건 하나가 모든 걸 바꿨어. 복수가 아니라 사랑의 길이었어. 그 결말은 의미 깊었다. 가족은 영원히 함께였다.